근데 그런 걸 나눠줘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저희 체대하고 저기 체대 입시하고 저희 그 미술 있잖아요. 미술하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걔네들은 막 후드티 주더만. 그때 보니까 앞에서 막 후드티 주고 막. 그리고 나 이것도 봤는데 이거 긴 여기까지 내려오는 점퍼 있잖아. 그거 주는 것도 봤어. 목동에서. 이야, 그걸 막 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어떻게 받아보려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 어떻게 받아보려고 이게 쭈뼛쭈뼛 이렇게 있었는데 안 주더라고. 그래서 거기 뒤에 보니까 크게 미술학원. 그래서 원래 작년에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서 그거 준비했었어. 학점을 만들자. 학원 장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한참 그거 막 했었어. 막 디자인. 그래서 근데 역시 애들이 이게 많으니까 이게 산으로 가더라고 디자인이. 나중에는 황금용을 그리지. 원래는 그냥 룡 이렇게만 쓰려고 그랬어. 대신 학원 이름 전혀 없이. 학원 이름 없이. 그리고 되게 기왕 그런 거 하려면 예뻐야 돼. 진짜 예뻐야 돼. 예쁘지 않으면 여기에 만약에 최우선 국어 전문학원 들어. 나도 안 입어. 나도 그거 안 입어. 쪽팔려서 어떻게 입고 다녀 그거. 그래서 딱 봐도 와 되게 유니크하다. 라는 거 해가지고 여기 하얀색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학점 만들고 뒤에는 룡 써 있는 거 생각했었는데 하다가 중간에 뭐 때문에 안 하게 된 거예요.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이제 우리 학원 좀 더 성장하면 여름에는 우산을 만들어서 학교 앞에서 좀 나눠줄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 우산도 검정색에 그 딱 피면 룡 이렇게만 써 있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잠바 말고 이거. 지금 너희들이 입고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이게 최고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 후드 없는 걸로 이렇게 이게 최고래. 후드가 있는 게 낫니? 한번 물어보자. 후드가 있는 게 나? 뒤에 모자가 있는 게 나? 그렇구나. 그래서 색깔은 뭐가 좋아? 그랬더니 애들이 오히려 남색이 좋다는데? 어떠니? 남색이 낫니? 여러분들 다 회색 입고 있잖아. 회색이나 남색이나? 근데 애들은 다 남색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추진해야겠다. 어떤 친구가 반팔 얘기하길래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 반팔 잘못 입으면 되게 후줄구리합니다. 그렇지. 거기에 룡 써 있어봐. 얼마나 후줄구리하니, 그지? 자, 우리 객체 높임 갈 거예요. 자, 객체 높임 보시면 객체 높임은 서술의 객체인 목적어 동그라미, 부사어 동그라미,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주로 특수어휘 그 중에서 들이다 동그라미, 모시다 동그라미, 여쭈다 동그라미 하나 더 적어야지. 모시어 들이다 뵙 됐습니까? 따라서 뵙다도 거기에 표현된다는 거. 그리고 조사에 깨 동그라미 가셔야죠. 그래서 객체 높임. 먼저 밑에 문장 한번 볼게요. 옷을 사드리려고 부모님을 백화점에 모시고 갔다. 이럴 때 선어머너미 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 게 객체 높임에 모시어 들이다 뵙 판단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들이다 모시다. 됐죠? 따라서 이건 객체 높임입니다. 밑에 거 볼게요. 선생님께 언제 찾아뵈어도 되는지 여쭈었다 라고 했을 때 선어머너미 씨가 없으니까 주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여쭈다, 뵙다, 깨 이렇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객체 높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을 짚고 갑시다. 높임 표현.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게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인데, 제일 앞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듣는 이 동그라미 적으세요. 듣는 이를 우리는 뭐라고 적을래? 거기다가 청자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청자. 높이거나 낮춰 말하는 방법이에요. 격식과 비격식이에요. 따라서 상대 높임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격식체예요. 이 격식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피었습니다. 그러면 비읍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십시오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예, 예아, 두루두루. 따라 그랬어. 우리가 아주 높임. 여기까지 가셔야 돼. 하십시오체 아주 높임.
꽃이 피었어요라고 했습니다. 해요체 두루 높임 이렇게 나올 줄 알아야 돼. 됐죠?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주체 높임법.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인데 서나 바람의 의시. 자,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합니다. 할머니께서 의시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서나 바람의 의시가 눈에 들어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주체 높임. 그래서 깨서가 눈에 들어오고 이것은 직접 높임입니다. 자, 객체 높임 볼게요. 서술의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이죠.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그래서 자, 모시어 들이다, 백. 자, 이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 깨. 이게 눈에 들어오죠. 선생님께 여쭈어 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서너 바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체 높임이 아닐 확률이 높고요. 물론 이거는 그냥 후려쳐서 빨리 판단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주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깨서나 아니면 다른 주체 높임에 관련된 특수어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서너 바람의 시가 없으니 주체 높임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모시어들이다 배에 있으니까 자, 이 녀석은 객체 높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자, 우리가 높임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간 표현을 볼 거예요. 자, 시제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자, 언어 표현입니다. 언어로 시간을 말할 때는 시점에 따라서 자, 발화시 동그라미, 사건시 동그라미. 자, 이 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발화시와 사건시가 어떠한 관계.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발화시와 사건시의 어떠한 관계. 요거 밑줄 쭉 집어. 발화시와 사건시가 어떠한 관계. 요거 밑줄 쭉 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자, 그 다음에 미래.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이 일부러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게 만들었어. 무슨 얘기냐면, 자, 먼저 기본적인 거 선생님이 좀 설명해 줄게. 기본적인 거. 그리고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가겠습니다. 자, 시제입니다. 이 시제를 우리는 시간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발화시를 먼저 설명해 줄게. 자, 여기가 바로 발화시. 그러니까 말하는 자, 시점, 말하는 시간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우리가 사건시를 살펴볼 거예요. 자, 만일 사건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건시. 이럴 때 어떤 표현이 중요하냐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앞서다, 앞선.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는 과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녀석을 현재라고 해요. 그리고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있는데 사건시가 자, 바로 나중 혹은 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우리는 미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끔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되게 얄팍하게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이렇게 나오면 과거고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 그럼 현재인데 갑자기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까지 사건시를 먼저 얘기하다가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 이렇게 나와. 이해가죠? 일부러 흔들어 놓는 거야. 일부러 흔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미래가 맞거든요. 근데 원래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 뒤 이게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부강은 이것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나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 자체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야 우리가 맞출 수 있으니까. 자, 여기 그림 있니? 망할 그림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 찍기 좀 애매하면 적으세요. 찍기 좀 애매하면 적어.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책을 통해서 선생님이 좀 말씀을 좀 드릴게. 이렇게 좀 적으세요. 그리고 이 녀석은 절대 시제거든요. 근데 평가원에서는 상대 시제까지도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주시는 프린트, 자, 거기에서 만약에 상대 시제가 언급되면 자, 그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거는 사건시와 사건시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자. 자, 먼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가 특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과거와 미래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선. 자,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지. 자, 앞선 동그라미 잡으시고. 자, 과거 시제 선어 바람이 앗 자, 요거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앗 과거 시제 선어 바람이 앗 그 다음에 어제 아까와 같은 자, 시간 부사예요. 자, 시간 부사 동그라미 잡으세요. 과거 어느 때를 기준으로 그때의 일이나 경험을 돌이켜 회상할 때는 자, 회상 선어 바람이 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니은. 자, 요거 동그라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자, 이게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 파악할 때는 여러분들 예로 머릿속에 잡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죠? 읽었다. 자, 그리고 또 뭐니? 자, 읽더라. 그 다음에 읽은. 됐습니까? 요렇게 예로 하나를 잡고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읽은. 그러면 알잖아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혹은 은 이게 붙는구나. 됐죠? 그래서 읽은 책. 그 다음에 읽었다 혹은 아니면 읽었던 책 이렇게 머릿속에 잡으면 편해. 읽었던 책, 그 다음에 읽은 이렇게 두 개. 요게 과거입니다. 됐죠? 이렇게 잡아줘야 돼. 자, 그래서 밑에 우리가 예가 있죠. 영희가 어제 서점에 있더라 라고 했을 때 자, 더와 어제를 통해서 이것은 과거구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이거 판단할 줄 아셔야 되고요. 먹은 이게 눈에 들어오죠. 우리가 머릿속에 뭘 잡으라고요? 읽은 책.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셔야 돼?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이렇게 판단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까지 물어봐. 단순히 시제 판단이 아닙니다. 동사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동사의 어간에 이렇게 물어.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주셨어가 눈에 들어올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그치? 과거 시제 선어 바람이 이것까지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높임 바로 나와 있죠. 주체 높임이죠. 그렇지? 이것까지도 판단하시고 주체 높임 중에서 직접이다 이렇게 판단할 줄 아셔야 돼. 할머니께서 보내주셨어. 자, 밑에 핵심을 짚고 갑시다. 시간 표현 시제.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언어 표현인데요. 발화시와 사건시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뉩니다. 자, 오른쪽 꼭대기 올라가 볼게요. 오른쪽 꼭대기 올라가시면 중간에 수능 적중 포인트라고 있거든요. 이거 별표. 이거 툭 튀어나오면 여러분들이 당황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자, at의 다양한 의미라고 되어 있죠. at은 그냥 과거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과거가 아니게 사용되는 그 유형을 살펴보셔야 돼. 자,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집에 갔다. 그냥 과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완료되어서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기 별표 치셔야 돼. 요거 선제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선지로. 그래서 완료되어서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건값이 많이 올랐다. 올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요건 좀 맥락으로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위에 거 아래 거 둘 다 뭐예요? 과거예요. 자, 세 번째 거 별표 3개 가세요. 세 번째 거 별표 3개. 미래 사건이나 일을 자, 뭐 사실인 양 말할 때요. 정해진 사건, 즉 가까운 미래도 과거 시제 선어 발음으로 사용할 수 있니? 그러면
네. 됐습니까? 가까운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거기다 이렇게도 적어. 이거 중요해. 가까운, 자, 미래에 대한 확신. 이렇게도 적어 놓으세요. 이때 과거 시제 선어머러미가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비가 와서 내일 소풍은 다 갔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거 하지. 학교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 나 지각해서, 나 오늘 지각해서, 아니면 나 오늘 숙제를 안 해서, 나 내일 선생님께 죽었다. 이런 거. 그치? 가까운 미래에 대한 확신. 아주 중요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자, 알고 계셔야 돼. 자, 밑에 3번과 4번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가면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3, 4번 한번 풀어볼래요? 자, 시작. 자, 됐나요? 자, 먼저 3번에 객체논비법이 쓰인 문장을 모두 고르세요. 자, 먼저 거기 보시면, 자, 기억 먼저 보세요. 자, 선어머러미 시가 있니?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게, 객체높임의 특수어업이 모시어들이다 뵙이 있니? 네, 있어요. 그러면 깨와 들였다가 눈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이거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무조건 들어가줘야 되고요. 자, 니은 보시면 만드셨다. 시가 눈에 들어오죠. 그렇지? 그럼 이건 주체높임입니다. 주체높임 중에서 주어가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주체 직접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3번에 보시면 빨리 가서 선생님을 뵙고 와라. 자, 여기는 우리가 디귿과 리을 잘 보셔야 돼요. 디귿 먼저 보시면 뵙다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객체높임 맞고요.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죠. 헤라체가 거기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죠? 하십시오 게라 아예 예아 아주 낮춤입니다. 아주 낮춤 헤라체. 자,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고, 자, 리을 한번 보시면 거기 깨서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맞죠? 깨서가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체 높임이고요. 자, 마지막에 뭘로 끝났어? 요로 끝났죠. 마느세 요. 자,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해요체입니다. 그러면 두루뚜루뚜루 됐죠? 두루 높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요체 두루 높임. 그래서 여기서는 주체 상대의 해요체 두루 높임 이렇게까지 가르치시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자, 4번 보시면 과거 시제가 쓰인 문장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정답은 3번이죠? 그렇죠? 자, 1번에는 어제라는, 자, 어제라는 뭐죠? 시간 부사. 그러니까 1번에 우리가 시제의 요소까지도 판단할 줄 알아야 돼. 1번에 시간 부사와 그 다음에 보았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과거 시제 선어머러미 앗 이렇게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더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더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4번 보시면 자, 따다죠. 따다의 앗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간밤에 비로 물이 많이 어치 눈에 들어와야 되고, 특히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는 뭐죠? 과거에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된다 라고까지 이해하셔야 돼. 바로 어디 있어요? 그 위에 수능 적중 포인트에 두 번째 거 있죠. 완료되어서 지금의 영향을 미치거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요거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 자, 넘겨요. 자, 이제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어머나 왼쪽에 상대 시제가 있네. 그럼 상대 시제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현재 시제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라는 말이 중요해요. 일치 동그라미. 선어말어미, 시간무사, 관형사형어미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에서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거기 봐봐. 동사 세모 치세요. 동사 세모 쳐. 동사에서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는과 니은. 자, 요거 세모 쳐. 그 다음에 관형사형어미 는 요거 세모 쳐. 자, 그 다음에 서형용사와 서술격조사 이렇게 있죠.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이거 역세모 쳐봐. 형용사 역세모, 서술격조사 역세모. 이건 관형사형어미 은. 자, 요거 역세모. 그 다음에 현재 선어말어미 없이 현재를 나타낸다는 얘기는 기본형을 나타낸다는 얘기야. 기본형. 그럼 밑에 써 있을 거야. 기본형. 기본형에다가 역세모 잡으세요. 됐죠? 그리고 시간부사 동그라미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비로소 형용사와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가 나와요. 자, 갑니다. 자, 나는 숙제를 한다. 자, 우리는 지금 운동을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똑같이 갈까요? 자, 동사일 경우에는 뭐죠? 읽는 책. 됐죠? 동사일 경우에 읽는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는 우리가 막다로 갈까요? 형용사. 맑은 물. 됐죠? 바로 형용사에는 니은이나 은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었어요. 뭐니? 학생 이다 기본형으로 그대로 사용된다고요. 이게 현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예로서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돼. 아주 중요해. 자, 그 다음 우리가 밑으로 자 내려오시면 자 미래 시제가 있을 거예요. 가자. 미래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 이거 봐. 거기다 거지라고 쓰세요. 이런 거지 같은 거 거지라고 써. 원래 어떻게 표현해야 돼?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 됐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 앞선 시제로 미래 시제 선어말함이 get. 자, get 동그라미 주로 쓰입니다. 관형사형어미 자, 자, 요거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내일 장차 같은 자, 시간 부사를 자, 활용할 수도 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간 부사 동그라미. 내일 비가 오겠다. 그녀는 내일 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읽을 책. 됐습니까? 리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리을 것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요 예로서 이해하시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미래시제 get 이게 다요? 원래는 자 미래시제 선어말함이 get이 양태적인 의미로 해서 추측, 의지, 가능성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 좀 빠져 있어. 자, 가자. 자, 동작상 한번 볼게요. 동작상.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료되고 있는 건지, 즉 ing인지 pp인지, 자 그걸 묻는 거야. 동작의 양상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동작상이라고 하는데 ing와 pp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진행상 볼게요. 자, 진행상에서 여러분들이 고있다와 아간다만 머릿속에 잡아주면 되거든. 근데 그거 말고요. 완료상을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완료의 이응.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밑에 아 있다, 아 버리다. 이것만 머릿속에 잡아주면 돼요.
거긴 어버리다라고 사용되는데 이거는 이 형태니까. 자, 그래서 아 있다, 아 버리다. 자, 요것만 우리가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럼 완료상입니다. 완료상.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자, 진행상에서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 자, 그리고 형용사니까 기본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있다라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제는 현재이면서 진행상.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빨래하다 말라간다. 자, 형용사이면서 진행상. 특히 여기 동작상 같은 경우는 말라간다. 본용은 보조용언으로 쓰인다는 거.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로 쓰입니다. 완료상 볼게요. 현재이면서 완료상입니다. 음식을 다 먹어버렸다. 마찬가지로 자, 요것도 이건 과거이면서 완료상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됐죠? 과거 완료상.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 꼭대기 갑니다. 동작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진행상을 드러내는 음연서, 뭐뭐, 고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맥락이 확실하게 눈에 보여요. 첫 번째 거 봐봐. 지환이는 책장을 넘기면서 나를 쳐다봤다. 딱 진행상이죠. 그럼 이렇게 묻는 거죠. 시제는 뭐니? 보았다가 눈에 들어와야 돼. 시제는 과거이면서 동작상은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밥을 다 먹고서 도서관에 갔다. 갔다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갔다가 눈에 들어오니까 이것은 at에서 과거 완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 완료가 have pp니? 모르겠네요. 내 알 바 아닙니다. 국어 선생님이 알아서 뭐해. 자,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밑에 수능 적중 포인트 볼게요.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절대 시제는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 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 시의 관계라면, 자, 밑줄 쭉 쳐. 상대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인 사건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요거 밑줄 치세요. 그래서 각각의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가 어떻게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밑에 한번 볼게요. 나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에서 낮잠을 잔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자, 절대 시제 기억. 잔다. 이게 눈에 들어오면 돼. 그렇죠? 잔다 눈에 들어오면 되죠. 동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죠? 니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건 현재입니다. 이건 현재. 자, 니은 볼게요. 나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에서 낮잠을 잤다. 이건 뭐죠? 과거죠. 됐습니까? 이거 과거입니다. 자, 그러면 칠판 봐요. 평가원에서 나왔던 예를 자 듣고 그걸로 하고 보고 그 다음에 이 걸로 볼게요. 자,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절대 시제는 사건 시와 발화 시의 관계, 발화 시와 관계인데 얘는 사건 시와 사건 시의 관계. 이렇게. 자, 갈게요. 나는 어제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자, 이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으로 우리는 자, 두 가지를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를 다 파악할 거야. 자, 됐습니다. 자, 절대 시제 볼게요. 자, 먼저 절대 시제로 보면 뭐가 눈에 들어오니? 여기 어제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렇죠? 어제가 눈에 들어올 거고요. 여기에 at 어시의 눈에 들어올 거예요. 맞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거? 과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봤듯이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가 같을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죠. 상대 시제는 사건시와 사건시 관계라 그랬어. 그치? 그럼 뭐와 뭐의 관계일까? 청소하다라는 사건과 도와드린다는 사건, 이 둘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이해가니? 둘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청소하시는 걸 그때 도와준 거잖아. 맞지? 그러면 둘의 관계는 일치하지. 일치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이거 이해가지? 사건과 사건의 관계야?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시면 봐봐. 니은 보세요, 니은. 나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에서 낮잠을 잤다. 과거죠. 자, 여기는 사건이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 쳐봐. 뛰어놀다 밑줄. 자, 그 다음에 낮잠을 잤다 밑줄. 그러면 요 둘의 관계를 잡으세요. 동시성이 보이지? 동시에 일어난 거지, 그지? 애들은 놀고 있고 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죠? 그렇지? 그래서 절대 시제에서 이야기하는 시제와 상대 시제에서 얘기하는 시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됐죠? 요것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 자, 시간 드릴게요. 자, 5번만 한번 풀어볼까요? 자, 5번 한번 풀어보자. 시작. 금방 푸는군요. 자,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죠.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아가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진행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아 있다. 리을 같은 경우는 아 버리다. 이것만 눈에 들어오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인용 표현으로 갈게요. 자, 인용 표현까지 하고 잠깐 쉴게. 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용이라고 하는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둘로 나눕니다. 직접 인용을 할 경우에 인용한 부분을 큰 따옴표로 표시하고요. 직접 인용의 격조사 라고를 붙습니다. 부사 격조사 라고를 붙여. 이때 큰 따옴표는 여러분들 큰 따옴표에 그랬더니 따옴표를 졸라 크게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따옴표가 몇 개짜리? 2개짜리를 큰 따옴표라고 하고요. 하나짜리를 작은 따옴표라고 하는. 어떤 쪽은 진짜 크게 그리더라고. 아니야. 깜짝 놀랐어. 자, 그 다음에 간접 인용 보시면 간접 인용에는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아. 즉 따옴표가 없고요. 자, 인용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격조사 고를 붙입니다. 이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어려워요. 뭐가 어려우냐면 이게 직접 인용이니 간접 인용이니를 구분하는 문제는 선지 하나로는 나올 수 있어요. 위에는 직접 인용이다. 위에는 간접 인용이다. 선지 하나는 나올 수 있지만 나머지 가장 여기서 어렵게 나오는 건 이겁니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거나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는 게 시험에 나와요. 왜냐하면 인칭 대명사와 시제 자체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선생님 문제를 드리면 그 예제로서 아니면 뒤에 얘가 나오면 그때 선생님이 또 할 거야. 아주 어렵다.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먼저 핵심을 짚고 가보자. 자, 동작상.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죠. 진행상과 완료상. 사람의 세계에는 이제 진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인용 표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져오는 것.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왼쪽에 자, 6번 문제
간접 인용으로 바꿔보자. 그치?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인칭 대명사 바꿔야 돼, 얘들아. 인칭 대명사 제일 중요해. 시제하고 인칭 대명사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직접 인용해서 내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늘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어려워. 자, 됐어요. 볼게. 이렇게 하다가 건이는 나에게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라고 말했다. 자, 이거 직접 인용이에요. 그럼 간접으로 바꿉시다. 먼저 기본적으로 간접으로 바꿀 때 따옴표 날려야 되고요. 라고 말고 고로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바꿀 거예요. 건이는 나에게 자기는 사업가가 사업가가 될 거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 보는 거냐면 따옴표 없애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을 자기 눈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죠? 이거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거. 자, 됐습니다. 잠깐 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고 이제 피똥, 사똥, 부정까지